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12월 2일 토요일 저녁 9시 정도 지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금요일 장과 그다음 11월 전체를 한번 간단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고 굵게 빠르게 요약적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증시 파월 의장의 연설 전과 연설 후가 좀 명암이 많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설 전에는 좀 시장이 선물 시장으로부터 좀 빠졌던 상태에서 연설이 시작되니까 급반등해서 올라왔었죠. 파월 의장의 연설은 뭐 지난 FOMC 의사록에서 확인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좀 우려감이 좀 해소됐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중적 해석이 좀 가능한 발언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이 지나친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다. 너무 빠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추가 긴축을 하게 될 수 있다. 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금리로도 충분히 인플레이션 감소 등의 목표를 충분히 볼 수 있고 시차를 좀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뭐 상승한 걸로 보니까 두 번째 좀 긍정적인 메시지에 또 초점을 맞추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메시지 중 긍정적인 요소만을 뽑아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오버슈팅을 기록하면서 2022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치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참 대단하게도 지금 나스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V 턴을 보여주고 각도 상승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죠. 그래서 지금 2년 만에 최고치 마감을 했고 볼벤 상단까지 다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러셀 등 중소형주들의 강세도 좀 돋보이고 있고요. 좀 대형주에서 일부 중소형주로 자금의 이동도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은 이제 공매도 포지션에 대규모 손실이 지금 발생했고, 일부 쇼커버링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누적 액으로는 공매도가 이제 손실을 기록하면서도 신규 공매도를 더 많이 붙여놓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선물 나스닥의 경우는 아직도 개인들은 대체적으로 숏 포지션 우위로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나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저 숏 포지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큰 변동성이 필요합니다. 정말 위로 진짜 상상도 못할 급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아래로 좀 폭락이 나온다거나 어떤 변화가 크게 나와야 저게 뒤집힐 수 있어요. 위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드는 거겠죠. 항복 투항하는 거고 강제 반대 매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래로는 이제 겨우겨우 살아나가는 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이미 뭐 빠져나갈 만큼 또 빠져나왔고 신규 숏 포지션에 대해서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오버슈팅이 나오든 언더슈팅 뭐 급락이 나오든 지금 뭐 어떤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변화가 좀 커야 된다라는 거죠. 변동성, 작은 변동성에서는 지금 꿈쩍도 안 하는 어떤 포지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일단 11월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11월 6일부터 이제 시행된 이후에 외국인들의 코스피 현물 매수, 그다음에 선물 환매수로 스위칭했었죠. 이제 3개월간 노력했던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고 환매수로 스위칭을 완료했었고, 그다음에 ETF, ELW, ETN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급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전체는 외국인들의 뭐 다급한 뭐 환매수가 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었던 12월 첫날, 12월 1일 첫날은 외국인 선물 매도가 3,500억 정도 나왔죠. 3,561억 나왔고, 달러 선물이 6,400억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달러 선물이 6,400억 매수가 있었고, 그만큼 또 환율이 1,305원대로 좀 상승을 했었죠. 물론 금요일 밤 지나가면서 다시 또 내려왔지만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적지 않은 달러 선물 매수 베팅이 있었고, 상황에 따라 월요일에 이거를 다 던질지 아니면 유지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그 달러 선물까지 그렇고요. 미니 선물 870억 매도가 있었고, 요거는 조금 기존의 매수 포지션에 대한 일부 청산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니 풋옵션 매수가 있었고요. 현물 매도를 같이 보이면서 하락 조정세를 만들었죠. 금요일장은 일단 약간 하락하는 그런 조정 장세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900억대 환매수합니다. 900억대. 그동안에 좀 매도가 좀 많았었는데 이게 최근 30일 정도거든요.
있거든요. 누적. 그래서 최근 30일에 대략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까지 매도가 누적되어 있었는데 12월 1일에 외국인들이 그 주식 선물 삼성전자를 937억 매수하면서 이제 한 600억 정도밖에 매도가 남지 않았습니다. 잠깐 하락에 뭐 익절을 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많이 큰데요. 이제 뭐 1000억 가까이 나온 적은 그렇게 좀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물 콜옵션 46억 환매수가 나온 것은 이제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전날 콜옵션 한 100억이지만 뭐 실제로 한 70억 이상의 그 콜옵션 매수를 일부 이제 청산하는 것을 받아준 거죠. 슈퍼개미는 이제 손절을 했던 거고 외국인들은 익절을 했던 거고 한 20에서 25%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만 이게 전량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반 정도에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 나갔던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요. 남은 이제 콜옵션은 이제 월요일부터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이제 반등 가능성 상승 연속 상승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간 선물은 나스닥 상승과 함께 다시 337.3까지 올라와서 마감했고요. 선물 지수는 그동안 지지 라인으로 지켜왔다가 이제 금요일에 뚫린 10분 봉상 480일 라인 위에서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 야간 선물을 고려하면 지금 여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하게 좀 보시면 요 파란 선을 그동안 좀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지지한 라인이 이번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이 결국에는 이탈하지 않고 버티다가 깨졌고 그날 돌파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가 저항대로 보는 게 맞는데 하루 만에 다시 여기를 올라서서 간다면 또다시 지지 라인으로 또 만들어지는 거겠죠. 교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교차 반복되고 있는 지점이니까 더욱더 이 라인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라인을 어떻게 최종 사수하는지 아니면 딛고 올라가는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밤사이에 환율과 국채금리도 파월 의장 연설 이후로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자산인 금 선물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금 선물이 2073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그쵸 1.72% 이게 데이니까 일봉이니까요. 지금 최근 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또 돌파를 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써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연준 위원들은 또 FOMC까지 아무 연설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FOMC를 앞두고 비교적 비둘기적인 위원들의 생각을 읽고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서 당장은 시장에 긍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FOMC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에 차익 실현 욕구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리는 마침 이제 FOMC가 끝나면 12월 14일 바로 내마녀의 날로 들어갑니다. 12월 15일은 미국 내마녀의 날이라서 이제 붙어있는 상태, 이제 변동성이 좀 커도 이상하지 않은 지점이 다 모여 있죠. 이제 FOMC와 내마녀의 날 이때 상당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상승 각도가 좀 컸던 만큼 그 차익 실현 욕구도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좀 어떤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은 시장의 입맛대로 해석을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 FOMC를 치르고 얘기를 할 때 또 그 기자회견을 할 때 나오는 거는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변동성, 이제 추세 돌파 안착이 나올 수 있죠. 이제 당장 월요일이라도, 물론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위클리 옵션 포지션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야간 선물 시점을 보면은 야간 선물을 고려한 시작점을 보면은 거의 이제 돌파 직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에 이제 풋옵션이 좀 싸져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풋옵션 싸진 거를 개인들이 아침부터 이제 갖다 들이밀면 원웨이 상승도 가능해 보이니까 그럼 돌파가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렇게 나온다면은 뭐 따라서 이 흐름을 인정하고 뭐 좀 이용을 좀 해야겠죠. 그러나 막힌다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추세 돌파 안착이 나와도 뭐 변동성을 이용을 하되 그 흐름을 이용을 하되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는 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응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무겁게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 좀 불확실성 요소도 있고 우리 뭐 양도세 기준도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고 언제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10억에서 20억으로 바뀌냐 50억으로 바뀌냐에 대한 게 결정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또 움직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실망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안도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12월에는 좀 변수가 좀 변화될 여지가 좀 많이 있어서 항상 내가 대응이 가능하도록 좀 가볍게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현금을 마련했던 것들을 좀 쓰더라도 내가 현금을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절반을 갖고 있는데 이거 그거를 더 반 이상 썼더라도 다시 그거를 되돌릴 수 있게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신용 가득가득 써놓으면은 내가 마음의 준비를 했더라도 그 손이 안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신용이나 미술을 뭐 이렇게 활용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물하시는 분들은 파생하시는 분들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바로 빠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생은 그걸 고집하는 순간에 파멸로 가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최종적인 최종 라인을 긋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언제나 시장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를 유연하게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요. 구독자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구독자 단톡방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